선수한테 배운다면 자, 12차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26에서 28쪽에 해당한 내용이고요. 여러분 계속 떠들고 있네요. 저랑 한번 작용 반작용 해볼까요? 네. 저희 주먹과 여러분 얼굴 사이에 작용 반작용. 선생님 손도 같이 아픈 건가요? 그렇지. 너희가 얼굴로 내 주먹을 때리는 거니까 이제 교사 폭력에 해당해요. 자, 작용 반작용 요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시간에 초반에 유턴 1, 2, 3 법칙 할 때 같이 설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를 보면 뉴턴 제3법칙의 적용 사례를 찾아 힘이 상호작용임을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 계속 들고 있고요. 예,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힘은 영어로 force라고도 하지만 interaction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힘은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A하고 B가 서로 힘을 가하게 되면 둘 사이에는 크기와 같고 똑같은 종류의 힘을 주고받습니다.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일단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해야 되고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서 같은 종류의 힘이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그 두 힘 사이의 관계를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고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작용이라고 하면 나머지 하나가 그냥 반작용이 되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작용이고 누가 반작용이냐는 그냥 부르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구분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모든 힘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습니다. 항상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이라는 것 자체를 한때는 상호작용이라고 다 바꾸어서 부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실패를 했죠. 그래서 그냥 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예가 그 로켓이 발사돼서 이제 가속되는 경우죠. 요거 이제 그 잘못된 답안도 예전에 설명해 줬었는데 기억이 안 나겠죠. 예시를 들어주면 여기 이제 뭐 땅을 밀면 땅이 로켓을 민다. 이거는 이제 틀린 표현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떴을 때 로켓이 공기를 밀면 공기가 로켓을 밀어서 가속된다. 이것도 사실 틀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펠러가 달린 헬리콥터나 그 지상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방금 얘기한 게 맞아요. 날개가 공기를 아래로 밀면 공기가 날개를 위로 밀어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주에 그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프로펠러로 날아다니는 비행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화성에도 대기가 좀 작기 때문에 공기 분자가 밀도가 작아서 그 탐사선 중에 그 드론처럼 생긴 거인데 걔네들은 지구보다 훨씬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로켓이 가속되는 거는 이거였죠. 안에서 연료가스가 폭발되면 요 녀석은 대칭을 이루는데 서로 양쪽으로 보면 똑같은 힘을 주거든요. 근데 이쪽이 비대칭이죠. 얘는 구멍을 통해서 그냥 나가고 요렇게 폭발한 분자는 로켓을 앞으로 밉니다. 그럼 로켓은 그 분자를 뒤로 밀겠죠. 그러면 걔는 다시 구멍을 통해 그냥 나가버립니다.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고. 그래서 요렇게 폭발되는 가스 분자 중에서 로켓 앞쪽으로 가는 가스 분자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트 추진 로켓 같은 경우에는 공기 저항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더 가속이 잘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가 로켓을 미는 힘, 요 힘에 의해서 가속이 된다. 그에 대한 반작용은 주어하고 목적어를 바꾸면 됩니다. 로켓이 가스를 미는 힘. 그래서 문장 구조상 A가 B를, B가 A를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보면 힘은 항상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가하면 다른 물체도 그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가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작용 반작용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이 두 힘의 평형관계에 있는 힘하고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은 두 힘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가 바로 작용 반작용이고요.
두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경우가 두 힘의 평형인 관계에 있는 경우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적으십시오. 적었나? 네. 자, 이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책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예, 이때 F1은 뭐냐면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여기는 친절하게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적어져 있지만 보통 이렇게 안 적혀 있고 책에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책에 작용하는 중력이 결국에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F2는 뭐냐면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중력이죠. F1과 F2는 중력입니다. 요 둘 사이는 결국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어요. 그럼 지구하고 책 뒤집으면 이거 되잖아요. 요거 뒤집으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3는 뭐냐면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힘이고요. 책이 책상면을 누르는 수직 강력입니다. F4는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입니다. 이것도 수직 강력이에요. 그럼 F3하고 F4가 보면 책하고 책상면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상대방에게 작용하고 같은 종류의 수직 강력으로 이제 작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은 F1과 F2 두 중력이 있고요. 그리고 F3하고 F4가 수직 강력으로 책하고 책상면이 서로 주고받는 힘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 있어요. 책이 정지 상태로 있잖아요. 책이 정지 상태로 있는 이유는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중력하고 책상면이 책을 떠받치는 힘, 이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것은 F1과 F4가 있겠다. 이 두 개는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지만 둘 다 책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종류도 다르죠. F1은 중력이고 F4는 수직 강력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다른 두 힘이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의 구조로 보통 문제를 풀면 됩니다. 결국에 목적어가 작용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1과 F4의 다 목적어를 보면 F1도 책을, F4도 책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책이 작용점이에요. 그래서 작용점이 같으면 일단 작용 반작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도 한번 볼게요. 실에 추가 매달려가지고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F1은 뭐냐면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이건 되게 친절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경우에 추의 무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의 무게를 풀어서 적으면은 지구가 추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중력이죠. 그다음 F2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추가 실을 잡아당기는 힘. 이게 F2고요.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F3고 추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F4입니다. 이 중에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것은 일단 지구하고 추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추가 지구를 해서 F1과 F2가 추하고 지구 사이에 주고받는 중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실이 추를 잡아당기는 힘, 동일한 이제 장력이죠. 요게 또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게 있어요. 추에 작용하는 두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합력이 0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F1과 F3가 이제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 F1 지구가 추를, 그리고 F3는 실이 추를, 그래서 둘 다 목적어가 추입니다. 추에 작용하는 힘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여서 됐습니다. 또 몇 가지 예들을 볼게요. 자, 작용 반작용. 축구할 때 발이 축구공을 미는 힘, 축구공이 발을 미는 힘, 수직 강력. 서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일단 로켓, 이건 좀 전에 했죠. 로켓이 가스를 뒤로 미는 힘,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힘. 요거에 의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다음 태양하고 지구 사이도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이고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그리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작용 반작용 관계 있겠습니다. 동일한 중력이죠. 그다음 이것도 볼까? 이거는 했고요. 예. 요거 보면 예,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물을 뒤로 미는 힘, 물이 손을 앞으로 미는 힘, 예, 작용 반작용이고. 그다음 스타팅 블록, 예, 발이 이쪽으로 미는 수직 항력과 스타팅 블록이 발을 이쪽으로 미는 수직 항력. 요게 작용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볼까요? 복잡하네요. 예. 요것도 자 F5부터 볼까요? 이거부터 볼까요? F1, F2 순서대로 봅시다. 자 F1은 사람이 책장을 오른쪽으로 미는 수직 항력. 그리고 F2는 책장이 사람을 왼쪽으로 미는 수직 항력. 작용 반작용 관계 있습니다. 자 F3 볼까요? F3는 마찰력이겠네요. 예, 마찰력. 이거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F3가 이게 바닥면이 책장을 왼쪽으로 미는 마찰력이고요.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F4는 책장이 바닥을 오른쪽으로 미는 마찰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작용 반작용이고요. 그다음에 5, 6이 또 작용 반작용이에요. 여기 지구가 책장을 당기는 힘, 책장이 지구를 당기는 중력, 작용 반작용이고 F7, F8이 또 작용 반작용입니다. 이거는 F8은 책장이 바닥면을 아래로 누르는 수직 항력, F7은 바닥이 책장을 위로 미는 수직 항력에서 작용 반작용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보면 F5하고 F7이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하고 바닥이 떠받치는 힘. 그리고 F1하고 F3가 또 두 힘의 평형 관계에 있는 겁니다. 얘가 오른쪽으로 미는 힘, 바닥이 왼쪽으로 미는 마찰력.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도 합력이 0, 수평 방향으로도 합력이 0, 연직 방향으로도 합력이 0이어서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밀고 있지만 일은 안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표정이 썩었죠. 철수입니다. 철수.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해서 오늘 13차시까지 마무리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 한 차시 자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022년 10월 고3 학예평가 3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자석 A와 B가 실에 매달려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자, 기억과 같은 보기 나오면 땡큐입니다. A의 작용 R자임은 0이다. A는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예, 속도가 변하지 않으면 R자임이 0입니다. 그러니까 A도 R자임 0, B도 R자임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자, 니은. 자, 보세요.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 서로 상대방에게 있고 힘의 종류가 자기력 동일하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뭔가 국어 같죠, 국어. 주어하고 목적어가 서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으면 이제 작용 반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요거죠, 요거. B에 연결된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지구가 B를 당기는 힘. 지구가 B를 당기는 힘은 요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요 힘 크기보다 작다 했는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 B에 작용하는 힘을 다 더해서 합력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힘 말고 하나가 더 있죠. 자기력이 더 있습니다. 자기력이 어느 방향이에요? S극과 S극이 서로 맞보고 있죠. 그럼 B가 받는 자기력은 아랫방향입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하고 초록색 합쳐서 빨간색이에요. 빨간색하고 파란색 중에 누가 더 커요? 빨간색이 더 큽니다. 빨간색이. 근데 작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예.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되겠다. 오 완전 오요. 아니요. 미안해. 삐진 거 아니야? 자, 2021년 11월 수능 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무게가 1N인 물체 A가 저울에 놓인 물체 B와 실로 연결되어 정지해 있다.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2N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A의 무게가 얼마나 돼 있나요? 1N이죠. 1입니다. 자, A는 정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합력이 0이어야 됩니다. 그럼 얘는 중력 말고도 실이 연결되어 있고 실은 당길겠죠. 그럼 장력이 몇 뉴턴이겠습니까? 1뉴턴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1뉴턴이에요. 1뉴턴. 근데 저울의 눈금이 뭔지 생각해 보면 저울의 눈금은 위에 있는 물체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저울도 이 물체를 위로 밀겠죠.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그래서 여기서 떠받치는 힘이 이거 T로 나오노. 1이죠, 1. 1이고. 그럼 저울이 얘를 떠받치는 수직 강력이 몇 뉴턴이에요? 2뉴턴입니다. 2뉴턴. 그러면 B의 무게가 나오죠. B에 작용한 힘 다 합쳐서 0이 돼야 돼요. 그럼 B의 무게는 몇 뉴턴이겠어요? 3뉴턴입니다. 3뉴턴. 그러면 뭐 거의 다 풀렸을 겁니다. 여기 해석하고 나면. 자, 실이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장력이죠. 1뉴턴입니다. 맞죠? 일단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자 해볼까요? B가 저울을 누르는 힘과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 누르는 힘이나 떠받치는 힘이나 결국에 미는 힘이에요. 수직 강력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죠. 그 B의 무게 풀다 보니 나와졌죠? 3뉴턴. 그래서 디니디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